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테슬라 인슈런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한번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저는 거의 모든 댓글을 다 읽습니다.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영상 퀄리티를 참 늘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의 그냥 취미의 채널이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쏟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 스킬이 거기에 닿지 못해서 차츰차츰 늘게 하겠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정말 좋은 팁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래도 숙지해 나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영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테슬라 인슈런스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이미 보험업계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보시면 뭐 테슬라 말로는 한 20% 뭐 많으면 30%까지도 싸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나 이 보험 들고 싶은데 근데 안타깝게 현재는 온리 캘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의 가장 큰 주죠. 캘리포니아만 되고 동부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 확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가격은 어떨까? 가격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CNBC 테슬라의 좀 부정적인 미디어죠. 이제 테슬라가 인슈런스에 들어왔지만 커스트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가? 이거 그냥 까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진짜 커스트가 어떤지 모른가? 한번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정말로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에 참고로 이거는 역시 저의 그냥 취미 생활이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특히 이게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보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드냐에 따라 이게 코테이션이 천지 차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 성별, 뭐 옵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 사람의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는 어떻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하는 정보 역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연구 트렌드가 어떤 끝내주는 논문 하나가 나와서 그거를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나 가능한 일이고요. 요즘은 많은 과학자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논문화해서 몇천 편이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큰 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 이제 사실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주 미랄이 되나 아주 밑바닥의 하나의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결국 테슬라의 보험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조건은 여기 30세 그리고 뭐 2019년 테슬라 모델 3를 해서 역시 그건 맞았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스테이와의 다른 데보다 이 밑에 보시면 이거 다 대기업입니다. 왕창 대기업이고요. 요 위에는 그쵸 저도 이 회사를 애용하는데요. 인터넷 보험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의 AAA는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른 보험이긴 한데요. 그래도 테슬라가 좋은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저는 사실 기대했던 거는 이거를 비타기를 바랬거든요. 그래도 테슬라가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해서 보험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거대 인터넷 보험 회사들이 그냥 보험을 설계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스타트는 이런 대기업들보다는 월등히 싼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재미났던 것들이 그러니까 보험의 지형이 오늘 이제 결론은 보험의 지형이 이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국 자율주행을 자꾸 이제 선도하려고 하고 그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보험업계도 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줄 건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 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풀타임 오토노미가 된다 할지라도 레벨 5가 된다 할지라도 현재 그런
예상치는 30%밖에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근데 아마 이게 현재 수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 정말 자율주행차들이 더 많이 이제 디플로이 되면은 이게 많이 바뀌겠죠. 근데 이런 예상 가능 시나리오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보험료를 20%에서 30% 깎아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지라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 인슈어런스를 보면은 다른 회사들이 이제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벌써 테슬라는 이제 미래를 벌써 대비해서 테슬라 보험답게 이런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릴라이빌리티, 그러니까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킹이죠, 일종의 그런 해킹 당하고 차가 그랬을 시에 대한 커버리지. 이런 건 아직은 다른 회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테슬라는 이런 것도 착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월 차저도 커버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월 커넥터로 찾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일렉트로 킥까지, 이런 조항들은 지금 다른 보험회사들에선 찾아보기 힘든, 물론 이거를 아주 그 각각의 보험회사의 좀 시밀러한 조항으로 이걸 비슷하게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걸 명시한 건 테슬라 보험밖에 없답니다. 아까 그 데이터에 이어서 이 모델 3, 모델 S, X에 대한 이제 보험료인데 의외로 역시 X가 제일, 저는 근데 S랑 X랑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X가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모델 3가 제일 장행이 저렴하고요. 그 이유는 이 모델 S나 X는 이제 알루미늄 바디라서 수리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조사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기차는 이거 다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리페어하기가 굉장히 지정된 사업소를 간다든지 제약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싸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델 X가 더 이게 부피가 크다고 해야 될까요? 더 큰 차라서 그런지. 근데 확실히, 근데 이거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바디를 쓰면은 좀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인터넷, 우리 가이코. 이 보험회사가 제일 싸다는 점. 근데 이건 조건마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프로그레시브라고 이제 다른 경쟁사 대비 다를 때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랬지만요. 그리고 NHTS에서 컨펌한 게 그 오토스티어,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확실히 사고를 그래도 줄여준다는 거를 컨펌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안전한 차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인증된 거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사고율이 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제부터 참 재미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와닿았던 점은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당분간 아직 우리가 이 기술의 어떤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을 완전히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 63% 정도 미국인들이 그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주행 보조로는 할지언정 자율주행을 완전히 믿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18년에는 그게 73%로 이제 인크리즈 된 거죠. 이제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는데 어떤 개인 소유의 차들이 그 자율주행을 써서 많이 돌아다니기보다는 라이드쉐어라든지, 그러니까 우버라든지, 혹은 택시 드라이버, 혹은 이제 트러커들, 그러니까 대륙간 이제 트럭을 오가시는 분들을 이게 이제 점차, 그러니까 기업들로 인해서 보편화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디스커션에서도 이제 찾았듯이 제가 이걸 몰랐었는데 확실히 이런 보고서들을 읽어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NHTS에서 확실히 사람의 실수로 94%의 자동차 사고가 난답니다. 하지만 6%의 사고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랍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 정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여기 보면 become more complicated, 이렇게 되게 복잡 다양한, 그러니까 항상 완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6%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설령 우리가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류의 사고는 못 피한다는 거죠. 100% 그게 된다 할지라도. 이 리진에 대해서 참 보면서 맞다.
이건 항상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도 이제 확 깨닫게 되었고요. 특히 여기서 참 재밌었던 게 여기 보고서 참 현실적인데요. 이 자율주행이 어떻게 이제 대중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데이터인데 꽤 보수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완전 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테스트 차량이겠죠? 좀 확 늘어나는 게 2025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마저도 2050년을 가도 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 회색 부분이 다 뭐냐면, 그러니까 세마이 오토노머스 베이클이죠. 뭐 한 레벨 3, 4? 그 정도 레벨입니다. 이게 레벨 5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하는 시대를 예측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죠. 아직 레벨 5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벨 4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도 아마 그런 욕망? 어떤 그런 꼬임에 넘어갈 것 같은데, 레벨 4만 돼도 엄청나게 잘해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레벨 5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이텍에 대해서 만약 이제 리페어는 익스트림리 이제 익스펜시브하다는 거죠. 이런 과도기에 굉장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다양한 추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파보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AV, 그러니까 오토노머스 비에이클로 인해서 어떤 이제 보험에 대한 프리미엄, 보험 가격이 그런 것들이 사고율도 줄여주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라색이 개인입니다. 이게 러스인데 결국은 한 이쯤에서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2033년으로 보고 있고 올해 되면은 손해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블룸버그에서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도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큰 트렌드가 될 것은 어쨌든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드라이버 에러는 점점 이제 줄고 이런 댓글에서 참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보험들이 어떤 개인 소비자들보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그러니까 보험회사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매뉴팩처러로 옮겨갈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미리 이런 시대 변화에 앞서서 선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상하는 게 대부분 테슬라 같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미리,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가이코를 못 이기지만 이제 미리 선수를 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트렌드도 선도하고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키우고요. 테슬라는 지금 큰 흐름에서 보면은 차도 많이 팔아야 되고 배터리 시장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대마불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허위로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가지 있고 굳이 블랙박스가 있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알려줄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떤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 거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주 소소한 업데이트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꽤 유명한 진짜 저널이죠. 거기서 모델 3를 롱 레인지 모드, 그러니까 롱 레인지 모드라는 게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 3를 아주 쉽게 350마일을 찍었답니다. 이게 킬로로 하면 진짜 500km가 훨씬 넘는 건데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 이 정도도 쉽사리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컨슈머 리포트가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숫자를 뽑아내는 데는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걸 찾다가 알게 된 건데요. 특별히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가 없으면요. 지금은 제가 살 때는 이제 모델 3가 310이었는데 이제 EPA 공식 레이팅이 322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모델 3가. 기존의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게 업데이트 되면은 주행거리가 좀 포럼해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특히 모델 S나 X 같이 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느는 거는 그거는 진짜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이제 답이 없는데 상당수 지금 레인지 업데이트들은 그런 배터리 관리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기존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재미난 데이터가 이 전비를 무게로 나눈 비율입니다. 근데 좀 모델 3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S나 X가 1등이더라고요. 차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이 모델 3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테슬라 차들이 효율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바로 현대의 코나입니다. 자랑스러운 코나죠. 현대도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진짜 잘 만드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큰 트렌드가 뭐냐면 이게 줄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출시 안 된 거고요, 아직. 그리고 이제 연비가 모든 회사들이 그래도 전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3%씩 꾸준히,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냥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연구자들의 피와 땀이 섞인 일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앞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